개념원리 28페이지 보도록 할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뜻과 집합의 표현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건 집합의 연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집합도 일단 그냥 우리가 뭔가 계속 공부해왔던 걸 쭉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자연수나 이걸 배우진 않지만 수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2학년 가서 곱하기, 3학년 4학년 때 나누기를 배웠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유리수, 정수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 3-1에서 실수를 배운 다음에 그 무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을 처음 배우고 나면 걔네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에 어떤 연산이 있으며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규칙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다 처음은 아니니까 한번 쭉 돌이켜보면 총 4가지가 있지. 첫 번째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총 4가지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 걔네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볼게. 일단 A라는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합집합이라는 녀석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데려다가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걸 교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A를 데려다가 이렇게 지수 자리에 C라고 써서 표현한 걸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집합은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빼기와 똑같은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오는 얘네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문제는 이제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자, 조건제시법으로 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 녀석을 표시를 해보면 X라는 원소들의 모임인데 이 X는 A의 원소, X는 B의 원소를 데려다가 저 두 개를 또는으로 묶으면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불러. 또는이면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그 녀석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교집합의 경우에는 똑같이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라고 써있는 이 녀석을 얘네들은 AND로 묶었을 때 우리 이 녀석을 교집합이다 이렇게 불러.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보통 쓸 때 마찬가지 X의 모임인데 이 X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U라고 쓰는 건 전체 집합을 얘기해요. 전체 집합 U의 원소는 되고 그 다음에 X는 A의 원소는 되지 않는 녀석들 마찬가지 여기를 그리고요. 자, 차집합이라고 버리면 얘는 X는 A의 원소, X는 B의 원소가 아니네.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로 묶다 뜻이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들을 다 써놨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자면 여기 또는이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합집합이고 여기 그리고가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교집합이더라. 이건 일단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 나중에 뒤에 따라가서 명제할 때도 제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 저 녀석을 꼭 기억들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밑에 보니까 여기 여집합이라는 녀석도 조건지집합 안에 보면 그리고를 써놨고 차집합 안에도 그리고를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그리고면 교집합이랑 관련돼 있었으니까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데 A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전체 집합 U에서 A를 빼는 거랑 똑같더라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 뒤에 하나를 더 쓸 건데 그 전에 예를 보면 X는 A의 원소는 된대. 그래서 A의 원소는 되는데 B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 앞에 있는 여집합을 들여다가 B가 아닌 녀석들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만 그냥 약간 느낌을 보기 위해서 얘를 또 바꾸게 되면 전체 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조건의 집합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일단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 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다 포함된 얘네들 다 표시해서 우린 얘네들을 A 합집합 B라고 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는 얘네들 우리는 A 교집합 B더라.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했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항상 전체 집합을 표시하고 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밖에들 얘네들을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A 차집합 B란 녀석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를 뺄 건데 B 중에 A가 아닌 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에서 B를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만큼만 나와. 그러면 이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는 보니까 전체에서 여기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A랑 B랑 동시에 겹친 이 교집합 부분만 A에서 빼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를 쓸 때 얘를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같은 결과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집합의 위치 관계라고 지목을 붙이고 일단 세 개인 경우는 집합 A, B, C가 세 개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 일단 제외하고 두 가지로 봤을 때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집합 A하고 집합 B는 나올 수 있는 위치 관계가 기본적으로 A랑 B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게 선생님이 저기다가 그려놨던 것처럼 A랑 B랑 이렇게 일부 겹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A가 B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A랑 B가 서로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일단은 위치 관계를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이고 자, 그런데 문제를 풀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 밑에서 써주는 이제 얘랑 똑같은 의미의 다른 수식들을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튀어나와도 이 벤다이어그램이든 아니면 또 다른 식이든 그런 것들이 생각나야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는 요 상태를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서로소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수에서 우리는 두 자연수 혹은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됐을 때 아무튼 최대 분가수가 1밖에 없는 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서로 얘네들이 봤을 때 지금 겹친 게 하나도 없는 것들 이런 경우를 똑같이 서로소라고 불러요. 이게 서로소라는 용어가 영어로 디스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디스조인트가 자연수에서도 집합에서도 쓰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똑같이 해석한 것뿐이에요. 대상이 자연수냐 집합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아무튼 서로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서로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A랑 B랑 교집합했더니 아무것도 없더 이렇게 주어져도 똑같은 뜻이야. 아니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 A에서 B를 뺐더니 그 결과가 그대로 A가 나오더라. 그럼 반대로 B에서 A를 빼도 B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누군가의 부분집합이야. 누구의 부분집합이냐고 했을 때 그 녀석을 B로 표현하게 되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 B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자, 친절하게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문제로 주지 않아.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튀어나와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이 상황이구나 가 떠올라야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는 사실은 집합 A, 집합 B 한 다음에 여기다 선생님이 써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따로 쓸 건 없어요. 여기 비어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포함 관계를 가보자. 자, 일단 A가 B 안에 속하고 들어왔으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녀석을 좀 바꿔주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똑같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교집합시키면 그 결과가 A이다. 그러면 A랑 B랑 합집합시키면 그 결과는 B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찾아내고 다 생각해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에 써주려고 하는 이 녀석은 좀 어려워해. 자, 여기서 좀 봤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A가 더 작은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작은 집합을 데려다가 여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큰 집합을 데리고 와서 얘네 둘을 합집합시켜버리면 그 결과는 전체 집합 U더라 이렇게 나와. 여기 하나 안 썼구나.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과거에는 여기 오른쪽에다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이런 것도 했었거든. 얘가 반대인 경우 B가 A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얘네들 순서만 다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따로 하진 않을게.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나와. 근데 아주 땡큐하게도 얘네들이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다 밑에 것들로 나와. 그러면 이 중에 얘가 딱 태어났을 때 얘는 지금 이 상황이구나를 캐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같다라고 하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 얘랑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인 경우 얘가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는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실은 A랑 B랑 똑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이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나와도 그냥 A랑 B랑 같은 집합이야 라고 주어진 경우가 많아.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조건이 딱 나왔을 때 아 얘는 지금 이 상황이구나 혹은 이 상황이라는 눈치채야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아시겠지? 저 생각보다 잘 생각 안 난다. 자, 집합 연산 법칙.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게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순서 바꿔도 되는 거. 그래서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도 서로 같고. 즉 합집합과 교집합은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더라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겠지, 그치? 자, 이렇게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 좀 이따 세 번째다 할 게 분배 법칙이라는 녀석인 건데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은 둘 다 세 개의 집합이 나오고 둘 다 괄호가 있어. 그런데 이 결합 법칙은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이랑 괄호 밖에 있는 연산이 같은 연산인 거고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경우랑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는데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경우, 즉 괄호의 위치가 다른 경우는 우리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합집합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그럼 마찬가지 A 교 B 교 C에서 A랑 B를 먼저 하는 경우랑 A 교 B 교 C에서 B랑 C를 먼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같다. 자, A 차 B 차 C에서 A랑 B를 먼저 빼는 경우를 그 다음에 A 차에 B 차 C라고 했을 때 이 차집합도 마찬가지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둘 다 합집합하고 교집합만 성립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지. 분배 법칙. 자, 이 분배 법칙을 봤을 때 똑같이 A, B, C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주어지긴 하는데 자, 선생님 B하고 C에다 괄호를 치고 여기 밖에가 합집합이면 안에가 교집합. 그럼 반대로 A 교집합에 여기 B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똑같이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걸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근데 분배해 줄 때 여기는 합집합까지 같이 분배해서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의 교집합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건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를 합쳐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분배 법칙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 왜냐하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경우 문제 안 나와. 문제는 다 우변에 있는 요 식을 좌변으로 바꿔가는 이렇게가 필요한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이 진짜로 필요한 그 적재 목소에서 학생들이 저 분배 법칙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끔 중학교 한 1, 2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거 잘 계산 못 하거든. 이거 잘 계산 못 해. 그런데 얘도 어찌 보면 127.54로 묶어서 97.6 더하기 2.4를 해서 얘를 100으로 만들어서 그냥 계산해라 이 뜻인 거죠. 근데 x의 y 플러스 z를 이렇게 해서 xy 플러스 xz라고 쓰는 게 지금 이렇게 곱해서 이 위로 가는 걸 뜻해. 얘는 대부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생각보다 힘들어한단 말이야. 똑같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음식을 간단히 한 것을 모르는 것은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이 분배 법칙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들을 다 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괄호의 전체 여집합을 뜻해.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A 합집합 B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합집합을 교집합으로만 바꿔줘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을 다 여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줘. 그럼 마찬가지 A 교집합 B를 여집합이라고 그러면 각각을 여집합시키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꿔줘. 그런데 만약에 A 차집합 B를 데려다가 전체 여집합했어. 그럼 이 경우는 이 차집합을 어떻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아까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A 교집합의 B 여집합으로 바꾸고 그 녀석의 전체 여집합. 그리고 난 뒤에 또 각각을 여집합시켜. 그럼 얘가 A 여집합, B 여집합이 여집합인 거니까 B. 그리고 나서 이제 교집합이니까 얘를 다시 합집합으로 바꾸어줘라. 이렇게 하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연산 법칙인 거고. 자, 네 번째에서 연산의 성질. 이 3, 4번이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자, 얘는 A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뭐 A이다. 그 다음에 A가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 나와?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 나와? 그럼 여기 공집합 나와. 근데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그때는 A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그 결과는 A가 되고.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그 결과는 전체 집합이 나와. 여기서 선생님은 조금 저기 하는데 합집합 기호랑 전체 집합 유랑 구분하려고 전체 집합 유를 이렇게 그냥 각지게 쓰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A에서 공집합을 빼면 뭐가 나오냐? A가 나오고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그때는 공집합이 나와. 자,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고요. A랑 A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연산의 성질이더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32페이지로 가서 자, 이 책을 처음 하시는 분도 여기 유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문제를 이렇게 할게요. 3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냐면 네, 여기까지 하면 되구나. 37페이지까지 총 6페이지야. 6페이지에서 밑에 보면 위에 있는 필수예제 말고 밑에 보면 그 확인 체크 문제들 있지. 확인 체크 문제들 중에서 제일 밑에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 페이지별로 32페이지는 34번, 33페이지는 37번, 40번 이런 식으로 가장 밑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보세요. 물론 예전에 풀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좀 이따가 칠판에다 나랑 같이 보도록 할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볼게. 자, 34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중에서 부분 집합 A는 8의 약수, B는 소수,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죠. 자, 일단 전체 집합 U는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8의 약수였으니까 원소할 법을 쓰면 1, 2, 3, 8 이렇게 가실 거고, 자, B라는 집합은 소수인데 소수는 무한히 많지만 전체 집합 6의 부분 집합에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2, 3, 5, 7 이렇게 나와. 그럼 사실 여기서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제일 드모로만 법칙을 굳이 쓰지 말고 A 차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구해. 그러면 A에서 둘이 공통되는 거를 빼주면 2만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 2, 4 2 빠지고 1, 4, 8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얘가 지금 여기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거고 그 녀석을 데려다가 여집합 시켜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1, 4, 8을 뺀 나머지 2, 3, 5, 6, 7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자, 그 다음에 37번. 자, A가 1, 2, 3, 4, 5라고 돼 있고 이 B라는 녀석은 지금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저 B랑 서로 소인 집합이 8개 있다? 그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 B라는 집합에다가 1 하나만 이렇게 딱 넣어놨어. 그러면 B랑
어떤 집합 x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게 되면 이 x와 b는 서로 소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b가 현재 갖고 있는 저 1이라고 하는 이 집합을 1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뺀 나머지 2, 3, 4,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집합들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이 라지 x라는 녀석은 2의 4제곱해서 총 16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집합 이제 얘는 이제 설명한 거니까 문제 풀이로 가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 그냥 스몰 n이라고 하자. 그런데 B라는 녀석이랑 X라고 하는 이 부분 집합이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도록 해주는 이 집합 X의 개수는 아까 보니까 여기 2의 4제곱 5에서 B의 원소 개수에 해당하는 하나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X의 개수는 2에서 2의 전체 원소 개수 5개에서 B의 원소 개수에 해당하는 n을 뺐더니 그 결과가 8이 나오도록 하는 n 값을 찾아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n이 얼마면 돼? 2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B의 원소가 2개면 B랑 서로소인 이 A의 부분 집합은 총 8개가 생길 거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전체 집합 U는 1 이상 11 이하인 홀수에 전체 집합 U를 원소분법으로 쓰게 되면 1, 3, 5, 7, 9, 11 이렇게 총 6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거고, 자, A 차집합 B는 1하고 11, B 차집합 A는 5하고 9,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 5, 7, 9, 11이래. 그랬을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를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벤다이어그램. 봐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여기를 영역별로 한번 쪼개볼게요. 잘 봐. 여기가 기역 영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여기가 리을 이라고 했을 때 기역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니?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야. 기역 영역은. 그러면 니은 영역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A 차집합 B라 쓸 수 있고, 디귿은 A 교집합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B 차집합 A라 쓸 수 있지.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 보니까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지금 니은 영역인데 여기가 1하고 11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차집합 A, B 차집합 A는 리을 영역인데 걔가 5하고 9가 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디귿을 뺀 나머지란 말이야. 디귿을 뺀 나머지에 문제 보니까 1, 5, 7, 9, 11 이렇게 있대. 그러면 1, 5, 7이 없고 지금 7을 여기 갖다 쓰고 9, 11. 그럼 지금 우리한테 안 나온 게 뭐 하나? 3 하나 있겠구나. 3은 디귿에 포함되겠구나 라고 해서 B는 3과 5와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3번.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2, 5, A-1, B는 4하고 2A-3인데 A 합집합 B가 2, 4, 5, 7이 되도록 해라. 그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A라는 집합은 2하고 5하고 스몰 A-1.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4하고 2A-3. 근데 A 합집합 B가 2, 4, 5,
자, 그러면 보니까 2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으니까 얘나 얘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7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저 A-1이 7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스몰 a라는 값이 8이 될 거고, 그럼 b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2a-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13이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써보면 a라는 집합은 2, 5, 7, b라는 집합은 4하고 13. 그러면 a 합집합 b는 2, 4, 5, 7 이걸로 끝나. 여기에 지금 13이라고 하는 게 더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2, 4, 5, 7 했으니까 이 경우는 답이 될 수 없겠고. 자, 따라서 두 번째 2a-3이 7이야. 그러면 스몰 a 값이 5라는 값을 가질 거야. 그러면 집합 a는 2, 5, 그 다음에 4. 집합 b는 4하고 7. 그럼 2, 5, 4, 7 되겠구나. 그래서 스몰 a 값은 5야. 그리고 집합 a랑 집합 b는 저렇게 생겼어. 라고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46번은 따로 하진 않을게. 선생님이 아까 그려준 표에서 밑에 있는 녀석이랑 다 나와. 집합 UF2 부분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 임대로 골라라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아까 설명했던 거랑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49번으로 자, 전체 집합 U가 1, 3, 5, 7, 9, 11, 13이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해서 라지 A는 1, 5, 9, 13, 라지 B는 3, 7, 9, 11이라고 했다.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전체 집합 U는 1부터 13까지 7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고,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1, 5, 9, 13, B라고 하는 집합은 3, 7, 9, 11 이렇게 생겼대. 근데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된대.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원소가 있든 그 원소는 무조건 요 안에도 있어야 되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X가 지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B 합집합 X에 지금 무조건 가지려면 여기 1, 5, 9, 13이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무리 못해도 1은 있어야 될 거야. 맞지? 그리고 5도 있어야 될 거고. 근데 9는 X가 같지 않아도 B에 어차피 9가 있기 때문에 있으나 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이 안에 9가 들어갈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야 돼? 13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라지 X라고 하는 이 집합이 1호하고 5하고 13을 꼭 갖는 부분집합이 되면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개수는 2에 전체 원소 개수 7개에서 꼭 가져야 되는 3개를 뺐으니까 총 16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집합 연산법칙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었고요. 얘네는 내용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이거 좀 풀어보도록 할게. 아까 내용 설명하는 거 이어서 몇 번, 똑바로 몇 번 합쳐라니? 문제풀이 말고 내용 설명. 몇 번을 차려주세요? 5번 할 차례야? 자, 5번에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녀석을 좀 할게. 이 대칭 차집합은 하도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예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요. 요즘엔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학교 시험에 그래도 종종 나오니까 알고 있는 게 좋을 거고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자, 일단 대칭 차집합이라는 녀석은 뭐 새로운 기호를 줘요. 뭐 A 세모 B라고 주기도 하고 A 동그라미 B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는 상태에서 A에서 B를 뺀 집합과 B에서 A를 뺀 집합을 데려다가 이렇게 합집합시킨 경우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A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B가 있다고 했을 때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같이 이렇게 합쳐놓은 거. 쟤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찌 보면 이 A 합집합 B 전체에서 교집합 부분만 빠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A 합집합 B 차집합의 A 교집합 B라고 표시하기도 해.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A 세모비에 이런 규칙을 갖는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것들을 쭉 써줄 건데, 맞는 것들을 쭉 써줄 건데, 사실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때그때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포인트들은 좀 외워놔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랑 A 가지고 대칭 차집하고 해. 그러면 A 차집합 A가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도 공집합,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도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나와준단 말이야. 이거 그때그때 찾으면 되냐. 그 다음에 그러면 A랑 A 여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해볼 거야. 그럼 얘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A 차집합 A 여집합은 A가 나오고 A 여집합 차집합 A 하면 A 여집합이 나와서 걔네 합쳐버리잖아? 그럼 얘는 전체 집합 U가 돼. 얘도 조금 빠르면 그때그때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해. 그럼 그 결과는 A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 U랑 대칭 차집합을 해. 그럼 얘는 A의 여집합이 나오게끔 돼 있어. 자, 여기까지는 그때그때 가능. 그런데 잘 봐. A 대칭 차집합 B랑 B 대칭 차집합 A는 즉 교환법칙은 성립할까 안 할까? 이것도 성립해. 얘도 그 자리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다. 사실은 A랑 B, C 세 개를 가지고 할 때 결합법칙 얘는 그때그때 찾아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는 외워놓는 게 좋아.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더라. 그리고 가끔 집합 3개 준 다음에 이 3개를 이렇게 대칭 차집하고 묶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혹은 쟤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외워놔. 자, 이렇게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B, C 세 개 가지고 대칭차 집합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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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셋 다 포함되는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외워놓는 게 좋아. 그때그때 못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A랑 B랑 대칭차 집합을 했는데 거기다가 A를 한 번 더 시켜. 그 다음에 A랑 B랑 대칭차 집합을 했는데 거기다가 B를 한 번 더 시켜. 사실 선생님이 암기를 잘 못해서 얘를 어떻게 기억했냐면 대칭이라는 말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 대칭이니까 식에 A랑 B가 나온 횟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A 두 번 나왔고 B를 한 번 했으니까 이 결과가 B면 되는 거야. 여기는 A 한 번에 B가 두 번인 거니까 여기는 A가 나와주면 돼 라고 해서 선생님 이렇게 기억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걸 좀 많이 어려웠는데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을 데려다가 대칭차 집합을 해.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냥 A랑 그냥 B를 데려다 대칭차 집합한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네들 중에서 이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외워놓으면 좋은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가지 정도는 외워놓는 게 좋아. 그 위에 거 체크돼 있지 않은 것들은 그때 찾으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체크해준 얘네들은 그때 찾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배수나 약수의 집합. 자, 일단 이렇게 어떻게 A의 K라고 하는 이 녀석은 X바 X는 K의 배수. 자, B의 K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X바 X는 K의 양의 약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일단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의 2랑 A의 6이 있어.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6의 배수야. 누가 더 큰 집합?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야. 왜냐면 2의 배수가 하면 2, 4, 6, 8, 10 이렇게 가지만 6의 배수는 6, 12, 18, 24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런데 약수로 가게 되면 B의 2랑 B의 6이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포함관계 방향이 좀 달라. 그래서 배수의 집합일 때는 숫자가 더 작을수록 약수일수록 큰 집합이고 약수의 집합일 때 반대로 배수일수록 큰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게. 어차피 문제 유형에서 하나인 거니까. 이 배수의 집합도 마찬가지고 약수의 집합도 마찬가지고 둘 다 자, A의 M하고 A의 N을 데려다가 교집합시키면 A의 K다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 K가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B의 M하고 B의 N을 데려다가 교집합시키면 얘도 B의 K라고 이렇게 등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때
이 배수의 집합에서 A의 M과 A의 N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2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N은 뭐가 나오겠냐? 6의 배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K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M과 N의 공배수면 다 가는 최소 공배수 는이니까 최소 공배수. 근데 밑에 있는 이 약수의 집합일 때는 네.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다 먹겠네. 갑자기 밥을 시킨다고 밥 메뉴 뭐 할 거냐고 물어봤어. 자, 약수의 집합과 얘네들 가지고 공집합을 교집합한다 진짜. 12의 약수, 그 다음에 8의 약수. 그럼 교집합이 뭐가 되겠냐? 12하고 8의 약수의 교집합을 여기는 K는 4의 약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 약수의 집합일 때 K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의 M하고 A의 N을 데려다가 합집합을 시키잖아. 이때는 는 A의 K 이렇게 못 만들어. 마찬가지 B의 M과 B의 N을 데려다가 합집합 시키잖아. 얘도 B의 K다라고 못 만들어. 합집합 때. 대신에 얘네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의 M과 A의 N을 데려다가 합집합시키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A의 K라고 썼을 때 이 K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값이 M과 N의 공약수면 다 돼.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값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되겠지? 마찬가지 B의 M과 B의 N을 데려다 합집합시켜. 그럼 얘가 B의 K라고 만들어질 때 여기 있는 요 K의 값은 M, N의 공배수면 다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집합 관계로 나왔을 때는 이걸 그대로 문제 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A의 4 여기 A의 한 6 여기 A의 8 다음 주어진 이 값을 만족하는 A의 K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가 뭔가랑 똑같다라고 못 만든다고 했단 말이야. 합집합이면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분배법칙으로 풀어. A4 교집합의 A6 합집합에 그 다음에 A4 교집합의 A8 그러면 4하고 6에 요즘 잘못 만들었네. 즉사서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 잘못 만들었네. 그냥 갈게. 4하고 6의 교집합인 거라서 얘는 4의 배수, 6의 배수 둘 다 포함되는 건 12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 8의 배수 둘 다 포함되는 건 4의 배수.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합집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요 합집합 관계 안 된다면서요. 근데 한 가지는 돼. 언제? 서로 배수하고 약수 관계일 때. 그러면 4의 배수랑 12의 배수 누가 더 큰 집합이야? 12의 배수가 아니 4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A의 4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미쳤나봐.
별로 없었잖아요. A4랑 A8의 교집합은 A8이지 어쩐지. 그래서 얘를 이퀄로 못 만들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에서 풀다 보면 이게 이제 직선을 만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문제를 만들 때 얘가 이퀄 관계가 되게끔 즉 얘하고 얘가 서로 배수 관계가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끔 돼 있어. 오케이? 그런 거니까 항상 합집합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분배법칙을 풀어서 교집합으로 만들어 놓고 답을 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게 배수의 집합이건 약수의 집합이건 관계없이 둘 다. 어차피 둘 다 합집합 못 만드니까. 둘 다 무조건 교집합으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하나의 식에 같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원래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하고 똑같아. 그럼 만약에 내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이거 이항시켜서 얘네들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는 거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거야? 그러면 둘이 더한 거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차피 다 빼는 게 아니라 교집합에 있는 것만 빼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게 되면 그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화 됐을 때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그럼 얘는 각각 A랑 B랑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자, 근데 여기서 2개씩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 B와 C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 C랑 A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통째로 이 전체 값에서 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개 모두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3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식을 가지고 서술형에서 이 식을 가지고 써야 되겠지만 객관식일 때는 이 식을 굳이 하나하나 쓰기가 너무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면, 자, A, B, C. 그러면 여기를 각각 영역을 나눠. 스몰 a, b, c, d, e, f, g.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스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스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가 되고, C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C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들 통째로 더하잖아. 그럼 우변만 쓸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까지 있는 상태에서 잘 봐. 여기에서 이 벤더그램 봐봐. 두 번씩 겹친 애들이 있어. 여기 B랑 D랑 F가 두 번씩 겹치잖아. 그래서 그 두 번씩 겹치는 애들이 한 번씩 더 더해지고 세 번 겹치는 C가 두 번 더 더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모든 영역을 한 번씩 더한 거고 여기는 두 번씩 겹치는데 여기는 세 번 겹치는 데가 이만큼씩 더 생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이만큼을 통째로 묻는 경우도 나오고 여기 C만 묻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렇게 세 군데 여행 다녀온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근데 제주도를 다녀온 학생은 40명이고 일본을 다녀온 학생은 60명이고 미국을 다녀온 학생은 34명이더라. 근데 세 군데를 모두 다녀온 학생이 3명 있었다. 그러면 이 세 곳 중에 두 곳만 갔다 온 학생 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세 곳 중에서 여기가 제주도, 일본, 미국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군데를 다 갔다 온 학생은 여기 C밖에 안 된단 말인 거지. 그럼 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더라 라고 알려줬으니까 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여기 B는 제주도하고 일본 갔다 오네. 여기는 D는 제주도하고 미국 갔다 오네. 여기는 F는 일본하고 미국 갔다 오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군데를 다녀온 학생 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객관식 문제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빨라. 얘보다 이거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런 거니까 요 세팅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자 됐나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 우리 4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0페이지까지 제일 밑에 있는 문제들 각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숙제 우리 RPM 지난 시간에 일단은 집합의 뜻과 표현했지 그지? 오늘 질문 일부러 안 받았어. 다음 시간에 집합 한 번에 질문 받으려고. 그래서 이 단원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단원 RPM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 원리는 각 페이지별로 지금 집합 연산에서 가장 밑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라고 시켰잖아. 그 문제를 다 푸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 부분은 다 풀어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배운 진도를 보면 38페이지 그 다음에 39페이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51, 52, 53페이지까지 실력까지 다 푸세요. 숙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했지? 앞으로 개념 원리는 각 페이지별로 제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제일 밑에 있는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을 다룰 거야.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다 풀 거고 대신에 RPM은 싹 다 풀어갖고 오시면 돼. 아시겠어? 일단 문제를 좀 푸시고 좀 이따가 7, 8점 소수랑 같이 문제 좀 볼게. 우리 개념 원리 42페이지 51번 하나 보도록 할게. 자, 전체 집합 위에서의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증명 문제가 아직은 좀 낯설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중앙식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차집합에 B 합집합 C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 A 차집합은 교집합 해놓고 뒤에 있는 녀석을 통째로 여집합 시켜주면 돼. 그럼 얘가 이제 이 안에 B 합집합 C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다음에 얘를 이제 드모로 법칙에 의해서 풀게 되면 얘는 A 교집합에 B 여집합, 교집합에 C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게 되고. 됐지? 그런데 교집합은
교환법칙에 성립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다음에 교집합의 C 여집합.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요만큼이 A 차집합 B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교집합 C 여집합이 뭐니까 또 마이너스 C에서 A 차집합 B의 그 결과에다가 차집합 C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요 결과값이 된다더라, 이런 뜻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어서 비슷한 문제 유형 53번 한번 볼게요. 자, A 합집합 B에 교집합에 여기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래. 근데 이 결과가 A 교집합 B하고 똑같을 때 뭐 다음 중 항상 오른쪽을 골라라 뭐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우변에다 내리고 좌변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얘를 보게 되면 A 합집합 B 내비 두고 교집합에 여기는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라 써도 되지. 맞아? 그러면 드모너 법칙에서 얘가 A 합집합 B 교집합에 얘가 B 여집합 합집합의 A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근데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가 A 합 B 교집합에 A 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난 뒤에 여기 A 합집합 똑같이 있으니까 얘가 A 합집합에 여기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분배법칙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같이 묶어주는 얘가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했었어. 근데 B하고 B가 아니고 교집합시키면 그냥 공집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A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게 A 교집합 B하고 똑같더라.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표에서 A 교집합 B가 A가 나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더라. 요 상황이랑 똑같은 걸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64번 문제. 잠깐만, 64번. 안 할래. 66번으로 할게. 자, 어느 학급의 40명의 학생 중에서 설악산의 가본 학생은 25명이고 지리산의 가본 학생은 18명이다. 설악산과 지리산의 가본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보니까 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40이라고 했고, 자, 설악산에 가본 학생을 A 집합을 했을 때 걔가 25명, 지리산에 가본 학생을 집합을 했을 때 걔가 18명이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둘 다 가본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무조건 구하시면 돼. 최소값은 둘이 더해 에서 전체 집합을 빼, 이게 무조건 최소값이야. 물론 둘 다 안 가본 학생이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조건이 탄생하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둘 다 가본 학생에서 전체 학생을 빼보게 되면 그럼 얘가 얼마나 나와? 3이라고 하는 가장 적으면, 둘 다 가본 학생이 가장 적으면 3명이구나. 그럼 가장 많으면, 가장 많은데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칠판? 얘네 둘 중에 작은 놈.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봐. 지리산 가본 애가 18명이고 설악산 가본 애가 25명인데 둘 다 가본 애가 25명이다 라고 하면 말이 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놈이 무조건 최대값이야, 이렇게 구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우리 53페이지로 가서 46번. 자, 어느 학급 36명을 대상으로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하였더니 버스 이용한 학생이 22명, 지하철 이용한 학생이 9명,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하여 등교한 학생이 5명 이상이라고 할 때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학생은 최대 A명이고 최소 B명이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인 거냐면 칠판. 일단 전체 학생 수가 36명인데 그 중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를 둘 다 이용해야 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여기에 지금 9명이라고 되어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지하철과 버스를 둘 다 이용하는 학생은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문제 보면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하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야?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지. 여기는 지하철을 잠깐만 A라고 쓰고 버스를 B라고 쓰게 되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22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9명,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변화가 있어 없어요? 픽스란 말이야. 얘네 둘이 합은 31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둘 다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5명일 때가 얘가 제일 많겠지. 그리고 얘가 점점 커질수록 얘가 제일 작아지겠지. 왜냐면 합은 31로 일정할 거니까. 맞아? 아, 그러면 얘가 둘 다 이용하는 학생이 가장 많으면 몇 명이야?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는 학생이 가장 많으면 9명일 거라는 얘기야. 아, 그런 거니까 5일 때 얘가 최대값, 9일 때 얘가 최소값이다. 그리고 걔네 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글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됐죠? 자, 그럼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 문제 풀다가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문제는 푸세요.